요즘 그 토요타 회장 발언 때문에 다시 좀 시끌시끌하죠.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요. 네, 하이브리드 2,700만 대 탄소 감축 효과가 전기차 900만 대랑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맞아요. 들으면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탄소 배출 논쟁의 진실 발췌본인데요. 이게 단순히 주행 중 배출가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또 지역별 전력 상황까지 다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분석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흔히 간과하는 생산 단계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생산 단계요. 전기차 하면 왠지 처음부터 깨끗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때문인데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거요. 원자재. 네, 이걸 캐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생산할 때 한 69톤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전기차는 초기 생산에서만 거의 114톤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114톤 대 69톤이요. 그 거의 16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는 전기차가 일종의 탄소 부채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죠. 이야, 이 정도 차이면 그냥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숫자만 보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채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계속 가는 게 아니다. 네, 차를 타면서,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뀌거든요. 결국 이 부채를 다 갚고 오히려 탄소 이익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탄소 손익분기점이군요. 자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미 아르곤 국립연구소 분석으로는 한 3만 1,000km. 네, 그 정도고요. 네이처지에 나온 연구는 한 2만 8천 마일, 우리로 치면 대략 4만 5천 킬로미터 정도네요. 어쨌든 뭐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몇 년 안에 충분히 도달 가능한 거리잖아요. 생각보다 그 부채 상환 기간이 길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전체 수명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결국 더 친환경적인 선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바로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즉 전력 믹스 문제입니다. 전력 믹스. 그 토요타 회장 발언도 사실 일본 상황, 그러니까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걸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일본처럼 화력 발전 비중이 높으면 전기차 충전 자체가 탄소 배출을 꽤 많이 유발할 수 있죠. 그럼 전기차도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런 곳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지역별로 차이가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체 평균으로 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한 43% 정도가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오, 꽤 높네요. 네, 특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이게 재밌는 게 미 에너지부 계산기를 보면요. 석탄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조차 테슬라 모델 Y가 마일당 149g인데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177g이에요. 잠깐만요. 석탄 비중이 높은 곳에서도 전기차가 더 유리하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LA처럼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은 곳은 어떨까요?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LA에서는 모델 Y가 한 80g, 프리우스 PHEV가 130g 수준으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결국 청취자 당신이 사는 곳의 전력망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전기차의 실제 환경 영향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긴 전력망이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이점이 더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방향성은 분명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어쨌든 전기로만 꽤 달릴 수 있잖아요. 이건 장점 아닌가요? 물론 하이브리드, 특히 PHEV는 내연기관차보다는 효율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충전만 잘하면 거의 전기차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실제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충전을 자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솔린 엔진 위주로 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뭐 카탈로그에 나온 연비나 친환경성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지죠. 아, 실제 배출량은 훨씬 높을 수 있겠군요. 네. 반면에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바꾸는 효율이 90%가 넘는데 내연기관은 기껏해야 20에서 40% 수준이거든요. 효율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 단계의 탄소 부채 문제도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 덕분에 나중에는 이 부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군요. 뭐 차세대 배터리 기술, LFP나 LMR 이런 것들은 히토르 사용도 줄이고 생산탄소도 더 줄일 거라고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발전이 계속 전기차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좀 종합해 보면 청취자 당신께 어떤 결론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아주 극단적인 조건, 그러니까 전력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정말 짧은 거리만 탄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로 빼고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더 친환경적인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술 발전이나 전 세계적인 전력망 개선 추세를 보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뭐 도요타 같은 회사가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여러 선택지를 가져가는 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지만 시장이나 기술, 정책 또 사람들의 인식까지 큰 흐름은 분명히 전기차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좀 과도기적인 기술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요. 네, 그런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죠.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초기 생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애 주기와 실제 운행 환경, 특히 전력원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더 나은 방향이고 기술 발전이 이걸 더 가속화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전기차의 진정한 친환경성이 결국 우리가 쓰는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혹은 당신 개인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노력이 우리가 타게 될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